샤오미가 야심차게 준비한 첫 번째 전기차 SU7, 그런데 포르쉐 복붙이다? 공개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포르쉐의 디자인 철학을 베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의혹 뭔가 익숙하죠? 22년도에 공개된 현대차의 아이오닉 6도 포르쉐 디자인을 닮았다는 지적에 해명까지 한 적이 있는데, 도대체 포르쉐의 디자인 철학이 뭐길래 다른 기업에도 영감을 주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오늘 알아볼 디테일은 포르쉐 디자인입니다. 개구리 눈이라 부르고 나는 튀어나온 전조 등 코너링 구간을 탈출할 때 가늠자 역할을 담당하고요. 공기 역학적 관점에서 설계된 차체의 곡선은 페라리처럼 화려하지도 람보르기니처럼 존재감이 확실하지도 않지만 스포츠카에게 주어진 빠른 속도라는 사명에 충실합니다. 시그니처라 볼 수 있는 엉덩이의 우아한 측면 라인과 완만한 경사, 그리고 이에 맞춰 똑 떨어지는 측면 창구조는 무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사랑받고 있죠. 시간이 흘러도 아름다움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이 차 포르쉐. 사실 지금의 명성과 달리 초기 포르쉐는 이렇다 할 디자이너조차 없는 회사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엔지니어들이 디자인에 대해 고민하는 건 너무 추상적이고 사치스러운 일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일까요? 포르쉐의 첫 번째 스포츠카 356은 훗날 기능 선언문이라 평가될 만큼 기능 그 자체에 집중한 차량이었는데요. 4인이 탑승할 수 있는 스포츠카라는 새로운 세그먼트를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1950년대 중후반부터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고속도로엔 더 빠르고 더 멋진 자동차들이 생겨났거든요. 돌파구를 찾던 페리 포르쉐는 결국 새로운 차를 디자인하기 위해 외주 작업까지 감행합니다. 당시 힙한 자동차 디자이너였던 알브레이트 폰 괴르츠백작과 협업을 시작한 거죠. 하지만 결과물은 아쉬웠습니다. 화려한 이중 헤드라이트와 떡 벌어진 범퍼를 가진 이 차는 페라리나 마세라티를 연상시키는 근육질 스포츠카였지 기능에 집중했던 356의 후계자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거죠. 고민을 거듭하던 페리 포르쉐는 1958년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던 자신의 아들 페르디난트 알렉산더 포르쉐를 가업에 참여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포르쉐의 디자인 철학이 제대로 정립되기 시작하죠. 알렉산더 포르쉐는 독일의 울름 디자인 스쿨 학생이었는데요. 세계 최초의 디자인 교육기관 바우하우스의 정신을 이어받은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바우하우스는 20세기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디자인 교육기관으로 예술과 기술의 통합을 목표로 삼았던 학교였죠. 비록 학교는 중퇴했지만 기능의 우아함을 추구하던 바우하우스 정신을 배우기에 시간은 충분했는데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기능주의 디자인 신념을 바탕 삼아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의 유산과 미적인 아름다움을 적절히 결합시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1963년 모두의 로망이자 모든 포르쉐 자동차의 기준이 되는 이 스포츠카를 공개합니다. 포르쉐 911. 356의 뒤를 이은 911은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두며 포르쉐를 세계적인 스포츠카 브랜드 반열에 합류시켰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완성되고 이후 모델들은 단순히 형태를 다듬는 것뿐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완성적인 디자인이 탄생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포르쉐 911의 디자인이 60여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에는 3월의 본질에 집중하는 기능주의 철학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포르쉐의 디자인 철학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꽃피웁니다. 1972년 포르쉐는 포르쉐를 떠나 디자인 회사 포르쉐 디자인을 설립하는데요.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또 한 번의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시계. 여느 브랜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디자인인데 뭐가 특별하냐고요? 비밀은 색상에 있습니다. 바로 이 시계가 검은색을 사용한 세계 최초의 손목시계거든요. 1970년대 당시만 해도 시계는 장신구, 즉 보석처럼 여겨져 금색이나 은색으로 디자인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 틀을 깨버리고 기능 자체에 집중해 디자인한 검은색 시계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감의 원천은 역시 자동차였고요. 당시 스포츠카나 비행기의 운전석은 검은색으로 디자인됐는데요. 검은색이 운전을 방해하는 반사광을 흡입할 뿐더러 검은 바탕에 적힌 흰 글씨가 명확한 대비를 줘 운전자에게 가독성을 확보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디자인 원리를 시계에도 적용해 마치 스포츠카의 계기판을 손목에 옮겨둔 것 같은 디자인을 탄생시킨 거죠. 실제로 그는 제품의 기능을 깊이 분석하면 종종 그 형태가 명확해진다 라 말하곤 했는데요. 이후 출시된 제품만 봐도 그의 기능주의 철학을 여실히 느낄 수 있죠. 오늘날 수많은 브랜드들은 완성된 디자인에 다가선 상태, 즉 불필요한 것을 모두 덜어내고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TV는 얇아지고 휴대폰의 버튼은 사라지는 것처럼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포르쉐는 탄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불필요한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수준 높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곡선, 비율, 인상 등 초기 디자인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한 스포츠카 브랜드는 거의 없죠.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 오래된 디자인 철학이야말로 다른 자동차
자동차 기업들이 담고 싶어하는 포르쉐의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알아본 디자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일상생활 속 궁금한 디자인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